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전 세계적으로 5천만 권이나 팔린 베스트셀러인데요. 그 책의 저자 존 그레이 박사가 수많은 부부 상담을 한 결과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같은 종족이 아니라 아예 서로 다른 종족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니 내 옆에 남자가 아마존의 어느 부족처럼 낯설게 느껴지면서 도대체 어떤 인류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식사는 주로 뭘로 먹나요? 이럴 때 기분은 어떤가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5월 21일, 둘이 하나 된다는 부부의 날.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78회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네, 사이다의 박형숙입니다. 네, 최규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약간 스튜디오에 빈자리가 있네요. 네, 원래 저희가 1일 진행자로 편집 기자분들을 한 분씩 모시는데 오늘 읽어드릴 원고는 제가 편집을 해서 오늘 1일 진행자 없이 박형숙 기자님과 제가 둘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1인 2역을 하셔야 되겠네요. 아, 그럼 제가 묻고 제가 답하고 약간 다중인격자처럼. 둘이 하나 된다는 부부의 날 1인 2역을 하셔야 되는 최규환 기자. 뭔가 연관성이 전혀 없죠? 네, 사실 뭐 아내가 언급은 했어요. 네. 오늘 부부의 날인데 뭐 약간 이런 말을 떼길래 그래서 그거 뭐 언제부터 만들었다고 막 이러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갔더니 뭐 별 저항 없이 넘어가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2003년도에 뭐죠? 국회 청원으로 그래요? 입법 제정이 됐더라고요. 입법? 네. 아, 이게 그래요? 국회 청원으로 된 이게 제정이 된 국가 정식 아니 뭐 국가 기왕 그렇게 할 기념일입니다. 거면 이게. 공휴일로 좀 해주지 그러면. 그렇죠? 그 5월이 참 빨간 날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어버이날이나 이 뭐 부부의 날이나 네. 하나쯤 공휴일 좀 더 있어야 네. 돼요. 많이 근데 참 피곤합니다. 제 카톡에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이 온통 부부의 날 네. 얘기들을 제 아, 주변에 뭐 이제 엄마들과 나눴는데, 재밌는 거 하신 분들 좀 있어요? 그 저희 이제 어린이집 엄마들 네,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어제 밤부터 이제 부부의 날 얘기가 시작되었는데 그분이 다들 집에 안 계시는 사태가 다수였고요. 그분이면 이제 남편분들이 그러니까 뭐 얼굴을 봐야 부부의 날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라는 불평들이 대부분이었고, 뭐 출장에 아직 안 오셨고 술 약속에 뭐 허리가 다쳐서 누워 계신다는 분, 뭐 네, 하여튼 대부분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좀 그래서 우울하게 보내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부부의 날이 생기고. 네.
그리고 우리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하는 오늘이 5월 22일이거든요. 그쵸? 부부의 날 하루 지난 날인데 그 참 이렇게 바쁩니다. 진짜 남편들이 남편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 맞벌이 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아내분도 네. 바쁘고 이게 진짜 이 도시 생활 하기가 직장 생활 하는 게 너무 바빠요. 네네. 얼굴 못 봅니다. 정말 그 저녁이 있는 삶 네. 이거 찾아야 돼요. 그분 요즘 다시 좀 나오려고 하시던데요. 아니 그분이 또 요즘에 네. 특히 호남 쪽에서 찾는 그러니까요. 분들이 많다고. 막 그분 이름 막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근데 어쨌든 저는 그 분은 사실은 관심이 없는데 네. 이 카피는 정말 아, 아깝습니다. 그럼요. 네, 정말. 이건 정말 실현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와닿는데요. 네. 이 저녁이 있는 삶,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이 정말 이렇게 간절하잖아요. 네. 그렇게 이루지 못한 그 저녁이 있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귀촌이나 귀농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요즘 많죠. 예전에는 보통 보면은 이제 은퇴를 하시고 뭐 60대 이렇게 해서 가시는 분들이 좀 많았다면은 요즘은 이제 젊은 귀농자들이 굉장히 많죠. 한 10년 전 뭐 이 정도부터는 그래서 30대 40대에 귀농 귀촌을 선택해서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가 바로 귀촌 이야기입니다. 그 부제가 바로 천방지축 귀촌 일기. 예. 천방지축이라고 해서 굉장히 뭐 청소년이나 뭐 젊은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예, 조금 이 경륜이 있으신. 아 그래요? 그래서 거의 새로 그냥 신혼을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경래 시민 기자분이 써주셨고요. 제목부터 읽어드릴까요? 세상에 뱀 지킨다는 여자는 당신뿐일 거야. 뱀을 지킨다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뱀 이야기. 부제가 간큰 아줌마 뱀과 대치하다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아주 재밌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5월 19일에 사는 이야기 지면을 통해 소개된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집안일을 마치고 외출을 하려고 대문을 여는데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나뭇잎들이 떨어져 있고 꽃나무와 풀이 우거져 있는 화단 아래쪽 내 발 있는 곳에서 나는 것 같았다. 뭐지? 하며 발을 한번 휘젓고는 대문을 그냥 열었다. 조용했다. 우리 집 대문은 열어서 고정을 시켜야 다시 안 닫히기 때문에 아래로 꽂는 고정바를 내려서 세워야 된다. 고정바는 쇠로 돼 있어서 땅으로 내리면 제법 묵직한 소리를 퉁 하고 내면서 약간의 울림도 있다. 이번에는 뭔가 움직임이 느껴졌다. 차분하게 대문과 화단 사이를 눈으로 훑고 있는데 누런 것이 스르륵 움직였다. 뱀이었다. 내가 건드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머리끝이 쭉 뼈섰다. 나는 집 뒤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내달렸다. 여보, 뱀이야! 남편이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오는데 걸음걸이는 사흘에 한 발자씩 떼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소리를 지르며 방방 뛰었다. 왜 그렇게 느려? 빨리! 삽을 가지고 와! 빨리! 내가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은 여전히 느리터분하게 양방걸음으로 삽을 들고 왔다. 일부러 늦게 오는 것 같아서 속에 천불이 나고 얼굴에 열이 확확 올랐다. 무섬증은 어디로 갔는지 나는 뱀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에 남편보다 앞장서서 대문 쪽으로 냅다 뛰었다. 대문 앞에 도착하자 다시 무서움이 밀려와서 눈을 질끈 감고 뱀이 있던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여기! 했다. 남편은 뱀이 없다고 했다. 눈을 뜨고 보니 역시 뱀은 사라지고 없었다. 큰일 났다. 뱀을 잡아야 안심을 하지 안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았다. 직감적으로 무성하게 우거진 화단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 같았다. 남편에게 삽으로 화단 곳곳을 찔러보라고 했다. 스르르 누렇고 얼룩덜룩하고 긴 것이 기어나와서 대문 밖으로 나갔다. 대문 밖에는 우리의 승용차가 서 있다. 나는 남편에게 뱀을 찍어서 잡으라고 했다. 남편이 일부러 뱀 주변만 두드렸다. 성질 급한 내가 삽을 빼앗아서
뱀을 잡으려고 하자 남편은 삽자루를 꽉 움켜쥐고 주지 않았다. 그때 뱀이 승용차 밑으로 들어갔다.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그런데 뱀이 승용차 밑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나오질 않았다. 시간이 좀 지나도 안 나왔다. 차 밑 땅바닥을 들여다봐도 없다. 우리 집 진돗개까지 차를 향해 기웃거리고 있다. 여보, 뱀 지나갔나 봐. 아니야, 나가는 건 못 봤어. 그럼 뱀이 어디 갔어? 아무래도 차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무슨 소린가? 믿을 수 없어 하는 내게 남편은 확신에 찬 어조로 차에 들어갔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마침 차문은 다 닫혀 있었다. 도대체 차 어디에 숨어 있단 말인가? 남편은 아마 차 보닛 안으로 들어간 것 같다고 했다. 눈으로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나는 차에 타 시동을 건 뒤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주차했던 자리에 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다. 뱀은 없었다. 그러면 정말 보닛 안에 숨어 있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를 돌릴 수 없는 골목이라서 후진으로 넓고 풀이 없는 장소로 차를 옮겨놓고 보닛 잠금을 풀고 차에서 내렸다. 남편 말대로 보닛 안에 뱀이 있다면 손을 넣어서 보닛을 여는 것 또한 위험한 일이지만 남편은 보닛을 열고 슬쩍 한번 보더니 없다고 했다. 나는 간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지만 차로 다가서서 보닛 안을 찬찬히 확인해 봤다. 맙소사, 뱀이다. 명칭은 모르겠지만 뱀은 보닛 안에 새까만 무엇인가를 칭칭 감고 있었다. 남편은 주춤 뒤로 물러섰다. 재차 확인을 해도 뱀이 맞다. 모골이 송연했지만 뱀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남편에게 또 소리쳤다. 여보, 살충제. 여보, 살충제 갖고 와. 나는 뱀을 지키고 있을게. 이 얼마나 웃기는 소린가. 뱀을 지키겠다니. 어쨌든 남편은 살충제를 갖고 왔고 살충제를 뿌리자 그제야 뱀은 또아리를 스르륵 풀고 아래로 내려갔다. 아래는 마침 개울이었고 하필이면 우수구 바로 위에 차를 세운 까닭에 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으니 또 불안했다. 해가 저물었다. 어두컴컴해지니 가느다랗게 둥글고 긴 것은 다 뱀으로 보였다. 자려고 누워서 천정을 보니 기다란 천정의 무늬들도 뱀으로 보였다. 벌떡 일어나서 남편을 조르기 시작했다.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서울로 다시 이사 가자고.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했다. 급기야 오밤중에 통곡을 하고 말았다. 다음 날 옆집에 사는 사촌 동서를 길에서 만났다. 형님, 어제 집에 뭐 나왔지라. 어떻게 알았어? 우리 집까지 형님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라. 그래서 뭐 나왔구나 했지라. 나 아무래도 시골에서 못 살 것 같아. 너무 무서워. 동서는 안 무서워? 촌에 살면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지라. 긴 거 나온다고 못 살면 촌에 사람 없게요. 어느 해에는 더 많이 나오는 때가 있더만 올해는 많이 안 나올라나? 얼굴에 미소까지 띠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동서가 참 대단해 보였다. 나는 남편에게 동서가 참 겁이 없더라,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피식 웃으며 한마디 한다. 당신은 안 대단하고? 말로는 뱀이 무섭다며 뱀을 잡겠다고 덤비는 여자가 어딨어. 아마 세상에 뱀 도망 못 가게 지킨다는 여자는 당신뿐일 거야. 세상에서 뱀 지킨다는 사람은 당신뿐일 거야. 며칠이 지나고 이제 뱀하고 싸워봤으니 무서울 게 없다고 큰소리치는 내게 남편은 뱀은 잡는 게 아니라 쫓는 거라며 주의를 준다. 걱정이다. 뱀이 동면하러 들어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이제 5월 중순인데. 그 후로 남편이 밭에 간다고 하면 꼭 장화를 신고 가라고 신신당부한다. 장화라고 다 같은 장화가 아니다. 시골에서 풀이 많은 곳에 일을 할 때 신는 장화에는 맨 위에 줄로 묶게 돼 있다. 옷 위에 장화를 올려서 줄을 묶으면 뱀에게서 멋모르고 당하지는 않을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잘만 묶는다면
어지간한 벌레도 들어가기 힘들 것처럼 만든 게 있다. 읍내 신발 가게에는 그런 장화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장날을 기다려야 된다. 14일 드디어 장날이다. 아침 일찍 서둘러서 남편과 집을 나섰다. 신발 장수에게 묶을 수 있는 장화를 달라고 하자 장화를 내주면서 하는 첫마디가 농사일이나 산에 갈 때 긴 것한테는 이게 제일이지라 한다. 뱀은 독한 냄새 나는 것을 싫어한단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다 피운 담배 필터를 사다가 물에 풀어서 그 물을 집 주위에 뿌리기도 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태껏 집에 뱀이 나온 적이 없었단다. 이번에는 붕상과 백반을 집 주위에 뿌렸다. 냄새의 종류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성초의 냄새 또한 담배 필터 냄새 못지않게 독하다. 어성초를 뽑을 것이 아니라 담장 밑으로 많이 번식시켜야겠다. 봉숭아와 메리골드, 당귀도 뱀이 싫어한다니 돌담 밑에 돌아가며 더 많이 심고 철통같이 방비를 해야겠다. 버리려고 내놓았던 남편의 낡은 옷가지들을 챙겨뒀다가 일할 때 입어야겠다. 헐렁한 몸빼도 두어 개 준비하고 헐렁한 옷을 야외에서 일할 때 입으면 벌이나 모기 등 침을 가진 곤충에게 찔리지 않는 장점이 있단다. 헐렁하고 낡은 셔츠에 몸빼, 줄 묶은 장화까지 신으면 영락 없는 시골 안악이 될 것 같다. 뱀 때문에 이 좋은 공기를, 이 좋은 환경을 버릴 수는 없지 않겠는가.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우 세상에 이 뱀 하나 얘기 가지고 글 한 편이 나오네요. 아무나 할 귀촌에서 수 없는 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무나 귀촌했다고 이렇게 글을 쓸 수는 없는데 진짜 이야기를 맛깔나게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을 굉장히 묘사를 디테일하게 네. 잘하시니까 저절로 상상이 되네요. 저도 특히 저희 쪽에 보내주신 그 글에 보면은 사진이 있어요. 그 보닛을 맞아요. 열어서 그 맞아요. 안에 뭐 보닛 글은 좀 낯선데 본넷들 본넷대라고 합시다. 본넷들을 열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뱀이 있던 자리에 동그라미를 이제 포토샵으로 동그라미를 쳐서 여기 뱀이 있던 자리 이러면서 이제 사진까지 딱 주시니까 진짜 내가 그거를 이 이야기 속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듣는 것처럼 네. 어우 막 그 뱀을 만났을 것 같은 무서움까지 들더라고요. 이분 글이 그런 장점이 있네요. 네. 네. 진짜 저도 공감이 많이 되는 게 늘 제가 막 노래를 부르거든요. 시골 가고 싶다고. 시골은 아니고 작은 도시로 좀 가고 싶다. 그래서 좀 지하철도 없고 신도시도 없는 곳에 가서 좀 조용한 곳에서 좀 적게 벌어서 적게 쓰면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맨날 하는데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이분은 지금 뱀을 이렇게 만나서 당황하셨지만 저는 뱀보다도 더 어처구니 없는 두꺼비를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두꺼비? 네, 두꺼비. 예전에 농활 가서도 항상 저의 최고의 적은 두꺼비였어요. 뱀보다 저 두꺼비가 더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두꺼비는 개구리들은 도망을 가잖아요. 사람을 최규혁 보면. 기자가 좀 두꺼비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니, 그런 거 보니까 아니 그러시면 안 돼요. 왜 동족을 아니 미워해? 안 돼. 제가 지금 이제 살쪄서 약간 두꺼비처럼 아니 본인도 두꺼비는 인정했어 지금. 아니 제가 다른 뚱뚱한 거면 괜찮은데 두꺼비는 싫어. 이게 두꺼비는 길에 이렇게 있어도 사람이 와도 도망가질 않아요. 가만히 보고 네가 나를 어쩔 거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치우려면 손으로 집어서 치워야 돼요, 진짜. 겁을 줘도 안 가고 발로 막 차려고 해도 안 가고. 실제로 발로 차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건 좀 잔인해서 그렇게 못하겠고 그리고 그 막 꿈뻑꿈뻑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 미끄덩미끄덩한 그 덩어리가 너무 전 무서워요. 네, 그래서 저는 흙 자체도 좀 무서워하고 그래서 항상 뭐 시골에 가서 산다고 생각을 하면 제일 무서운 게 그 막 마당에 두꺼비 같은 애들이 막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 벌레가 이제 집 안으로 막 들어오거나 뭐 그런 상황이 굉장히 좀 약간 무섭거든요. 아니 여기서 보면 그 봉숭아 또 이렇게 뱀을 쫓는 효과가 있다고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왜 시골집 그 돌담 밑에는 또 거기 둘러쳐서 봉숭아꽃 많이 심어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이것 이유인가 때문인가? 순간 떠올랐어요. 그렇군요.
아무튼 참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또 귀촌을 해서 이분 귀촌한 지 얼마 안 되셨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귀촌일기 2번째 편인데요. 아하. 얼마나 놀라셨을지 지금은 놀란 가슴을 어떻게 진정시키고 지내시는지 한번 전화를 저희가 걸어보겠습니다. 네, 김경래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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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서 전화 받으세요? 지금 시골에서 막 올라와서요. 서울 저희 집 앞에 공원이요. 지금은 서울에 와 계세요? 네, 막 올라오는 중이에요. 그러시구나. 뭐 네. 볼일 있으셔서 오신 거예요? 새끼들 다 두고 갔으니까 한 번씩 점검 차일에 와요. 그러면 이제 서울 살림을 다 정리한 건 아니신가 보네요? 예, 다 완전 정리는 못하죠. 아직 애들 미혼이라서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면 자제분들이 서울 집에 살고 있고 예, 남편분과 함께 이제 장성으로 내려가신 거군요. 예, 저는 이제 남편하고 둘이서 네. 막 장성 살죠. 그 지난해 11월에 저희 방송에 한번 나와주시고 6개월 만에 다시 저희 방송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자기 소개부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래고요. 목소리 들으면 아가씨 같죠? 저 60 넘었어요. 네, 너무 낭낭하세요.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몸이 아파서 시골 전남 장성으로 비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나와주셨는데 그동안 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6개월. 시골 가니까요. 좀 외로운 것도 있지만은 또 나름대로 바빠요. 거기 뭐 자연들이 있으니까. 네. 그냥 뭐 바쁘게 그래 풀 뽑고 살아요. 귀촌은 언제 하신 건가요? 정확하게는 제가 작년 2014년 6월 초에 갔습니다. 계기는 아까 뭐 소개할 때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건강 네. 문제 때문에 그게 제일 큰가요? 제일 크죠. 순전히 그거죠. 그게 만약에 제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더라면 또 언제 내려갔을지는 모르죠. 이제.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 작년 6월에 내려갔으니까 이제 딱 1년 되시는 건데 예. 요걸 또 일기로 한번 써야 되겠다. 연재글을 또 한번 시작해 봐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있어요. 제가 농부학교를 먼저 다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요. 어떤 학교요? 농부학교. 농부학교요. 예. 저는 농구학교로 들어가지고 농구를 하셨는데 바스켓볼을 하셨는데. 농사 짓는 농부. 예. 제가 시골 내려가기로 마음먹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준비한 게 농부학교 다니는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 농부학교에서 배운 게, 좀 이렇게 여러 사례를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강사님들이. 근데 그 사례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기촌에서 겪은 애로사항 같은 걸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듣고 제가 뭐 설마 싶어서 내려갔었는데 그런 게 정말 있더라고요. 좀 애로사항들이. 그래서 새로 기촌하시는 분들 아니면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미리 준비하시는 뜻에서 하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이걸 한번 써서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러셨구나. 근데 얘기 소재가요 뱀이에요. 근데 뱀 한번 본 것을 이렇게 생생하게 쓰신 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굉장히 실감나게 쓰셨는데 남편분은 그 와중에 굉장히 느긋하세요. 남편은 원래 시골 출생이고 고등학교까지 시골에서 다니다가 서울 와서 한 42년 또 객지생활 하다 다시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보다 먼저 한 8년 정도 먼저 내려갔어요. 사실은 남편이.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받지 않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약간 이런 마음이셨구나. 그래서 여유가 있으셨구나. 네, 예. 네.
여기 보면 뭐 붕산, 백반, 어성초 뭐 이러시면서 뱀을 다시 만나지 않기 위한 예. 그야말로 전력 투구를 하시는 모습이 생생한데요. 어떻게 예. 그 뒤에 효과가 좀 있었나요? 아, 저기, 처음에, 이게 뱀이 나오고 나니까 남편이 얘기를 하는데, 집 짓고 얼마 조금 있다가 뱀이 좀 나오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고 찍찍이를 갖다 붙였는데 새끼뱀이 붙더래요. 네. 네. 찍찍이가 뭔지 아세요? 그 쥐 잡는 그거 아니에요? 예, 찐득이 같이 이렇게 달라붙는 거. 아, 거기에 뱀도 붙는 거예요? 붙더래요. 애기 뱀이 붙더래요. 새끼 아. 뱀이. 그래서 이제 거기 썼지만 담배꽁초를 갖다가 풀어가지고 물에다 불리면 그 냄새가 톡해요. 담배꽁초. 상상만 해도 쩐네 그렇죠. 아우. 노란 물이 올라오죠. 예. 예, 한 일주일 정도 저도 그 물을 봤거든요. 네네. 일주일 정도 불려갖고 그걸 집을 돌아가면서 다 뿌렸는데 안 나왔대요. 근데 요즘은 그 필터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그 필터 구한다고 담배 그렇게 많이 피시다가는 건강이 더 안 좋으시. 뱀보다는 건강 걱정을 하셔야 될 거고. 그러니까 그때도 그거 필터 샀었어요. 아, 남이 피운 필터를요? 예, 그 파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야. 시골에. 시골에선 그게 또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는 물건이니까. 뱀 퇴치용으로. 예. 예. 그래서 이제 백반하고 붕산하고 뿌렸는데 그 후로는 며칠 안 돼서 그런지 못 봤어요. 아, 다행이네요, 진짜. 예. 이번 뱀 이야기도 진짜 재밌지만은 1편의 쑥 이야기. 예. 쑥인 줄 알고 자르다가 뭔가 다른 것이어서 굉장히 놀랐다는 그 이야기가 정말 재밌었거든요. 아, 그 재밌었나요? 네네. 1편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딱 네. 맛보기로만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예. 제가 쑥 이야기는 작년 늦여름쯤 된 얘기인데 네. 저는 쑥이 그냥 봄에 나오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늦여름쯤 됐는데 보니까 쑥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다 싶어갖고 아침에 반찬하려고 국 끓이려고 그 쑥 앞에가 또 앉았더니 그러니까 우리 시아버님하고 이야기를 먼저 했죠. 네. 아버지 아침에 쑥국 끓여드릴게요. 약속까지 벌써 해놓으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쑥이 어디 있간디? 그랬지. 많아요. 그랬지 이제. 그 얘기를 남편이 방 안에서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제 마당에 딱 이제 쑥 앞에 쭈그리고 앉으니까 창문을 열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거 쑥 아니야, 여보 그거 국화야 막 그러는 거예요. 국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갖고 보니까 그 국화 외에도 쑥 같은 풀이 또 있어요 시골에. 그래서 그 국화하고 쑥하고 그 또 비슷한 풀을 3개를 뜯어놓고 공부를 했어요. 세 개가 뭐가 다른가? 아니 그럼 김경래 기자님은 어디 고향이 서울이셔요? 아니요, 저 경북 영주요. 그 도시에서만 생활을 하셨나요? 제가 10살 때 제가 태어난 데서 나왔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쪽 일을 모르지 시골 네, 일. 네.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마늘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네. 그 처음에 이제 우리 옆집에 뭐 파란 게 올라오길래 그게 이제 판 줄 알고 아주머니 보고 아유 아주머니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파가 잘 자랐네. 그랬더니 저거 마늘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다른 아주머니를 또 딸에서 만나는데 네. 밭에서 제가 이제 이게 마늘이라 그랬으니까 익혀야지 하고 보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또 이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아는 척하고 아주머니 마늘이 참 잘 자랐네요. 그랬더니 이거 마늘 아니고 양파예요. 이번엔 또 양파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왜 그 아주머니를 보면은 괜히 지레 저분이 나를 무시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 그 다음부터는 입 딱 다물었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기촌 생활에 적응을 하시는 걸 텐데요. 지금 이제 기촌한 지 한 1년 남짓 되셨죠. 네, 그렇죠. 네, 아까 말씀 중에도 있었는데 뭐 외롭기도 하고 그러다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럴 때 이제 이웃, 친구 뭐 이렇게 좀 있으면 적응에 훨씬 도움이 되잖아요. 어떻게 새로 사귄 친구나 이웃이 있으신가요? 꼭 답안치 보신 것 같으네. 왜요?
제가 3화에 그 우울증 이겨내는 방법을 썼거든요. 세 번째 글에다가 왔었어. 네. 미리 조금 소개해 주시죠. 일이요? 정보 노출인데. 예고 차원에서 네. 딱 재밌는 부분 앞에서만 딱 끊어주세요. 네. 예, 우리 저기 동네에 그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예. 그 고등학교에 애들이 점심 먹거나 저녁 거기는 100% 기숙사 학교예요. 그래서 점심이나 저녁을 먹고 동네를 산책을 하는데 동네 위로는 못 올라오게 돼 있나 봐요. 네. 근데 제가 저녁 먹고 산책하러 이렇게 나갔는데 한 4명이서 이렇게 가는데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했지. 그러고는 이제 집을 가르쳐 주면서 얘들아 우리 집에 놀러 와 그랬더니 진짜 왔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요? 진짜로 예. 왔어. 그래서 이제 걔들 사귀고 또 이렇게 이제 눈치가 빤해가지고 동네 일에 보니까 집을 굉장히 잘 지어갖고 정원을 잘 가꾸는 집이 있는데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꿀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 같더라고요. 그것도 먼저 가서 놓고 하고 그래서 친구 되고 그랬는데 이제 주로 저는 걔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걔하고? 예. 정말 반전이다. 진돗개가 있는데 예. 이제 걔 45일 됐을 때부터 제가 받아서 키웠거든요. 아이고. 이제 그거 이제 크니까 이제 데리고 앉아가지고 동네 소식도 물어보는 거예요. 걔한테요? 네. 자, 야, 아침에 마이크에서 이장이 뭐라 그러는데 너는 잘 들었냐? 나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더라. 그러고 이제 또 야, 서울에 언니하고 오빠는 잘 있을까? 이제 그러고 걔하고 얘기 많이 해요. 세상에. 그렇군요. 아유,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네. 그 글의 마지막이 뱀 때문에 이 좋은 공기를, 이 좋은 환경을 버릴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돼요. 네네. 그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귀촌에서 살고 있는 그 또 다른 고향, 이 장성 네. 자랑 한마디 해주시자면요. 장성이 2012년도, 11년도 연속으로 대한민국 전국 보기 좋은 데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4대 일간지에 다 났던데요. 그 이유가 보니까 이 산은 야산이지만은 이제 적당한 황룡강이라는 강도 있고요. 그리고 산도 있는데 거기 또 충령산 편백림도 있고요. 방장산도 있어요. 방장산 휴양림이 있어서 아마 그 나무들이 많고 해서 공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물 좋기로도 유명해서 거기 땡땡 양조 회사가 와서 우리 집 앞에 공장을 지었어요. 땡땡 양조. 그래서 물이 좋기로도 장성이 유명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물 좋고 공기 좋고 좋은 거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장성이 시댁 쪽이시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예. 이제 귀촌 1년 만에 장성분 다 되셨네요, 벌써. 그러니까. 장성 소개 자랑해 주시라고 하니까 이렇게 막 애정이 확 묻어나는 네. 이야기들로. 네, 오늘 아주 그 긴 시간 아주 재미난 말씀 많이 해주셔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더 재밌는 글, 진짜 의미 있는 글들 많이 써주시기를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 네, 김경래 기자님과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럼 댓글을 한번 볼까요? 네, 우리 독자분들도 공감의 댓글들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네요. 네, 재미난 것들이 있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촌생활의 재미가 손에 잡힐 듯 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고향에 들러 클로버를 제거했네요. 번식력이 엄청나요.
10년 가꾼 잔디를 순식간에 덮어버리거든요. 맞아요, 크로바. 크로바 네잎 크로바 그래서 나 무척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좀 별론가 봐요. 상당합니다. 아주 잔디를 다 덮어버려요, 진짜. 예. 저도 예전에는 무서워서 보이면 죽였는데 뱀이 이로운 동물이라는 걸 알고부턴 지나가게 하거나 쫓아버리고 말죠. 사실 뱀 입장에선 사람이 더 무서울 거예요. 전원생활 부럽습니다. 전 도시에 길들여져서 힘들 것 같지만요. 그래요. 이게 도시에 길들여진다는 거, 이게 편안한 것, 편리한 것에 길들여진다는 것, 이게 정말 힘들어요. 맞아요. 이걸 버리고 떠나야 되는 건데 뱀에 대한 댓글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뱀을 대하는 태도는 동양과 서양이 너무 다른 것 같다. 서양 사람들은 뱀을 애완용으로 많이 키운다. 독이 있는 뱀이 아니라면 애완용으로는 아주 사랑을 받는다. 뱀을 왜 적대시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뱀은 인간이 공격하지 않으면 인간에게 대들지 않는다. 사실 다 맞는 얘기죠. 네, 맞아요. 건드리지 않으면 절대 공격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보면 무서운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놀래서 나도 모르게. 이거는 논리적인 부분이 아니고 일단은 감정적으로. 아니 근데 심정적으로. 진짜 실제로 어떤 박사가 연구를 했는데 왜 네. 사람들이 이렇게 뱀을 무서워할까? 네. 근데 뱀을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한 인류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대요. 그래서 DNA에 아예 새겨져 있답니다. 뱀에 대한 그래요? 공포가. 약간 측은하네요. 약간. 그러니까 불쌍하지. 또 다른 댓글요. 어성초와 당귀, 봉숭아가 뱀을 쫓는 식물인지 이제 알았네요. 봉숭아는 우리 시댁에도 많이 있더니만 그런 용도로 심으셨나 봅니다. 아까 우리가 봉숭아가 이래서 심는 거구나 했던 예, 그 얘기를 또 해주셨고요. 마지막 댓글 압권입니다. 잡아서 술 담아야지. 그게 최고요. 이분은 시골분 같아. 그거 어떻게 잡아요? 너 여유만만이죠. 네, 참 재밌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그냥 막 있는 뱀 잡아서 술 담고 그래도 되나요? 저 담근 술은 봤어요. 뱀이 그래요? 이렇게 떠 있고 하여튼 되게 멋있다고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뱀술 봤어요. 저는 제가 평양에 갔을 때 네.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쯤 네. 평양에 갔을 때 이 뱀술을 봤어요. 근데 정말 웃긴 게 다른 데도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병 안에 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뱀의 대가리가 병의 아가리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술을 따를 때 걔가 자꾸 나와요. 걔가 머리를 자꾸 술을 따르면 걔가 쑥 나와요. 못 살아. 그래서 거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고 술을 따라야 돼. 세상에. 그래서 정말 기겁을 해서 그때 이제 또 20대 중반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세상 물정 잘 모를 때 그 막 어르신들이 그거 이제 같이 가신 어르신들이 막 그걸 즐기시는 걸 보고 정말 저 참 무서운 어르신들이구나. 그러니까 뱀술은 그런 재미로도 먹겠네요. 네. 진짜 몸에도 좋다지만. 근데 그거 또 잘못해서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 뱀 껍질에 있는 무슨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큰일 난대요. 그래요?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무나 그냥 집에서 이렇게 막 하시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이거 위기 탈출 넘버원 같은데 막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튼 재미난 댓글 달아주신 독자분들도 감사합니다. 네, 지난 77회 방송 청취 소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의견 남겨주신 분들이 세 분이나 계세요. 네.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이분은 근수 스테판 리. 네, 이름이 굉장히 그렇게 읽는 거군요. 네. 사실 제가 이분 성함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서 제가 떠넘겼는데. 이게 미국식은 이렇게 써야 되나 봅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보칠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네요. 살아있는 희열을 느끼게 해주던 알보칠. 네. 이분은 알보칠 진짜 발라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추억 정말 이게 정말 극한과 극한은 맞다 했잖아요. 그렇죠. 극한의 고통과 이 극한의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희열. 희열이 되잖아. 이게 묘하게 근데 이게 기분이 약간 묘하게 좋아져요. 맞아요. 그 고통 끝에. 김혜진님은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반성이 얼마나 힘들지만 값진 일인지 배우고 갑니다.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게 저보다 한참 어리지만 참 존경스럽네요. 네, 나이 좀 있으신 분인가 보다. 열정 넘치는 선생님에 대한 응원의 글이네요. 정미경님, 완벽하지 않음을 꿈꾸는 선생님 응원합니다. 그 꿈을 꾸는 것 자체가 이미 완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야, 멋진 말이네요. 네, 또 카지노님입니다. 카지노님 한번 저희가 그 청취소감 소개해드린 적 있죠? 네. 그 카지노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 알보칠 요즘 들어 관심을 갖게 되는 이야기네요.
30년 피우던 담배를 끊었는데 담배 피울 때는 피곤하거나 면역이 떨어지면 편도가 아프더니 담배를 끊은 이후로는 피곤하거나 그러면 혓바늘이 나네요. 2달 전쯤 혓바늘로 너무 고생해서 검색 끝에 알보치를 알게 됐죠. 하지만 그 약을 바를 자신이 없어 구매를 못했다는 거. 이게 좀 약간 예. 네, 효과는 좋지만 상당한 또 악명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2주간 사이다 못 듣고 다시 만나니 무척 반갑네요. 네, 저희도 무척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애청자 중에 애청자 남지연님, 내 마음의 풍금이 생각나는 건 저뿐이겠죠? 2주 금방 지나갔어요. 훗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내 마음의 풍금 그 이병헌과 전도연이 나왔던 그 동화 같은 영화. 그렇죠. 그것도 벌써 한 20년 다 돼가지 않나요? 15년쯤 됐나? 예. 네, 오랜만에 읽어드립니다. 이희숙님, 학생들은 선생님의 눈길 한 번, 손길 한 번, 칭찬의 말씀 한마디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며 그 학생의 앞날이 좌우되며 인생이 달라집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사랑의 표현을 해주시면 행복한 학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어느 곳에서든 위대하니까요. 예,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청취소감 보내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됩니다. 사는 이야기 페이스북 페이지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에서 사는 이야기 검색하시면 저희 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오마이사이다, OHMYSAIDA입니다. 더 좋은 방송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부부 갈등이 가장 심한 세대는 60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이유보다 성격과 사고방식의 차이가 주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인생 황혼기, 귀촌이라는 새로운 선택을 통해 함께 얘기거리를 만들어가는 김경래 기자님 부부. 부럽습니다. 이 방송은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뉴스 공동체 10만인 클럽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후원을 하실 분은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사이다 78회 방송, 지금까지 진행의 박형숙, 최규화, 제작의 최인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